한국 경제는 수출과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나 상황이 변하면 한국 경제도 같이 흔들린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 측면에서 천천히 설명한다. 첫 번째 영향. 한국의 수출 시장이 중국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기계, 화학제품, 부품 등 많은 물건을 판매한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도 증가하지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도 바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기 둔화로 공장을 덜 돌리면 중국 공장들이 한국 제품을 덜 사게 되고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두 번째 영향. 중국이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 생산도 멈출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많이 가져온다. 특히 의류, 전자제품, 화학원료 등 다양한 분야가 중국 공급망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물류가 막히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생산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시기 중국 도시 봉쇄가 대표적인 예였다. 중국이 문을 닫자 한국 공장들도 부품을 못 받아 가동을 멈춘 곳이 많았다. 이처럼 중국 공급망은 한국 제조업의 핵심이다. 세 번째 영향. 중국 관광객의 변화는 한국 서비스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명동, 제주도, 면세점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는 매출이 크게 오른다. 하지만 중국이 단체 여행을 규제하거나 외교 문제로 인한 보복성 조치를 하거나 코로나처럼 여행 제한을 걸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 관광 산업은 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한 번에 수천 개 매장이 영향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안정에도 중요한 요소다. 네 번째 영향. 중국 기업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한다. 중국 기업들은 제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같은 분야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한국 기업들도 가격을 낮춰야 해서 수익성이 나빠진다. 또 어떤 산업은 아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해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산업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한국 기업들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산업 구조 조정도 빠르게 일어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영향. 중국의 원자재 수요와 가격 변동이 한국 제조업 비용을 크게 바꾼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다. 그래서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사면 세계 가격이 오르고 중국의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 한국 제조업은 원자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 기업의 비용 결정에 직접적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철강을 많이 생산하면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한국 철강 기업들도 그 가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은 세계 원자재 가격을 움직이면서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를 크게 좌우한다. 여섯 번째 영향.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진다.
한국의 많은 대기업은 중국 공장을 운영한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생산비가 낮고 중국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중국 내 규제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환경 규제 강화, 현지 기업 우대 정책, 외국 기업 조사 강화 등이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법과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매출, 투자 계획,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7번째 영향. 중국이 국제 공급망에서 자국 중심 구조를 강화하면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중국 내부 생산을 늘리자, 중국 기업 중심 체계를 만들자 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2가지 문제를 만든다. 첫째,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이 중국 현지 기업으로 옮겨가거나 중국이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 한국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미래 산업 계획도 바뀌어야 하고 경제 정책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8번째 영향. 한국 투자자들도 중국 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중국 관련 산업은 늘 중요한 요소다. 반도체, 화학, IT, 배터리 등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증시도 같이 하락할 때가 많다.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가 많고 이 문제가 국제 금융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뉴스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9번째 영향. 중국의 환율 정책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 위안화가 약해지면 중국 수출품의 가격이 싸져서 한국 제품과 경쟁할 때 한국이 불리해진다. 반대로 중국 위안화가 강해지면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 환율은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 흐름에 큰 변화를 만든다. 10번째 영향.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한국 산업에도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중국은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전기차 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강한 위치에 올라섰다. 이 말은 한국이 가진 기술 우위가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과 기술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부상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결론.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연결이 매우 깊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의 경기 변화, 규제 정책, 원자재 수요, 산업 경쟁, 공급망 구조, 환율 정책, 기술 발전,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의 수출, 생산, 산업 구조, 투자, 금융, 기업 경영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중국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야 하고 중국 의존도를 조절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기술 분야를 더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